거꾸로 가가지고 예. 강의 시작하시죠.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64번째, 마지막에 64번째 미적계입니다. 이 미적계는 요 주역에 제일 마지막이 기재미제인데, 주역은 첫 번째 금과 곤이란 두 개가 이 천인데, 천과 지가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둘이 기운을 합해서 상경인 29번째 수입니다. 가문 수. 숙계인 간계와 이계는 화입니다. 수화의 계로 가지고 상경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천지가 만나가지고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형이사학적인 세계가 상경인데, 이 상경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섞이면서 이 삼라만상의 다양한 변화가 29번째 숙계, 간계와 이계인데 수화로 가지고 끝내요. 상경이. 하경은 31번째 한계와 한계인데, 이거는 청춘 남녀의 사랑과 부부의 결혼입니다.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가정사죠. 가정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인간사가 쭉 흘러오면서 63번째 기적계, 64번째 미적계력과 하경이 끝납니다. 하경이. 그래서 상하경이 끝나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인 미제의 하경이 끝납니다. 그런데 주역을 모든 개는 파도처럼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64개의 파도로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그런데 이 전체로 보면 건곤에서부터 시작해 기재, 미제까지 오는 전체로 보면 이건 하나의 파장이죠. 여기 하나의 파장 속에 있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미제에 또 흘러가는, 이게 또 파장이거든요. 이 큰 파장이 뚝뚝뚝 또 이어져 가는, 이렇게. 그러면서 무궁하게 이어져 가는 거죠. 주역은.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계를 봤을 때, 현재 만약 선생님들이 지금 제일 첫 시간에 한 말씀드렸지만 주역 점치는 걸 알겠잖아요. 점치는 거. 그러니까 시초점이든지 동전점이든 점을 지금 쳐가지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한 어떤 문제를 궁금해서 해답을 걷기 위해 점을 쳤다. 그러면 그 점괘가 선생님도 다 다를 거라고요. 64개 중에 나타나는 괴는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64개가 거대한 파도로 해가 쭉 이어져 왔는데, 그 64개의 내용이 지금 선생님들이 점을 쳤을 때 그 점괘로 나오는 개는 64개 중에 어느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64개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파도였지만도 이 순간에는 같이 전부 다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이해돼요? 그 64개의 모든 현상이 지금까지 파도처럼 왔지만도 그것이 이 순간에 현실의 삶 속에는 64개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점수를 치는 사람들은 주역 점을 통해 가지고 뽑아내면 그 64개 중에 한 개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얻는 거죠. 그 64개 다 등다, 이 순간에. 그런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64개는 지금까지 64번의 파도를 거쳐가지고 전부 다 분리돼가지고 이거는 건깨다, 공깨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혼용한 상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주역의 모든 내용이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혼용한 상태로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의 이치, 곤의 이치, 그 다음 돈의 이치, 몽의 이치, 그 다음에 기재, 미재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가 있는 주역 64개 중에 선생님들이 삶에서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미래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점을 쳤을 때는 그 중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당신은 이런 식의 미래를 선택하면 좋겠다며 조언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주역은 이 순간에 64개를 다 배워가지고 그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흉무해하게 전부 다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 사람들한테 조언을 갖다 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래, 64학에 대한 취업 공부를 한다는 거, 지금까지 그 하나의 공부를 대해왔던 것이 그 원흉무해한 그 상태에서 내재하고 있고, 그걸 스스로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취업 공부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제가 추역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추역을 나는 끊임없이 수학론적 입장에서 추역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수학론적. 그러니까 추역이란 이 문자를 통해서 각자 자기 수양에 대한 공부로서 나는 추역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걸 계사전에서 세심경이라고 해요. 세심. 마음을 심는 경이라고 하죠. 추역을 세심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역을 통해서 마음을 씻으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경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거는 뭐냐면 수양론의 관점이죠. 그런데 추역을 계사전 나오는데, 이 계사전은 역은 하나예요. 역은 하나인데 이 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사전 나오면 역에는 성인의 도가 네 개나 있어, 네 개. 역 속에는 성인의 도가 네 가지 있다는 거죠.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역 속의 말, 오늘 또 보면 나오지만 또 미제는 형이라 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는 이 말을 통해서 세상 이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말을 갖다가 숭상해. 말을 숭상해. 이 말로 이치가 뭐냐를 공부를 해서 자기 지혜를 여는 거죠. 주역이란 말이 왜 존재하느냐를 통해서 자기 사상적 토대를 잡는 것이 바로 이 말을 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행동. 내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지금 현재 이 복잡한, 진짜 21세기의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어떤 식 나의 행동이 가장 내답게 살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변화를 봐. 6초의 변화. 변화를 보면서 나는 내 행동의 근거지를, 토대를 형성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기자, 과학자죠. 어떤 과학적 도구, 그 계사전부터 나오지만도 이 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랬을 때 그 과학적 도구를 만드는 사람, 그 상을 살펴봐. 오늘 같은 경우 수, 화, 수 이런 상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점을 치는 사람. 미래가 어떨까 궁금해. 복서. 점을 치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복서지, 복서. 점을 치고 하는 사람은 이 점을 보는 거죠. 요 근래 와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대산 김석진 선생 같은 분은 점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형태, 사냐, 별이냐, 상이냐, 점이냐는 거는 그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을 갖다가 가장 신비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점이죠.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선택하니까. 그러나 이 사는 뭐냐면 사상적입니다. 정의천 선생 같은, 우리 지금 투하는 정의천 선생의 대표죠. 주역이란 책을 통해서 사상을 정립하는 거죠. 주역을 통해서 사상을 정립한 거는 유가 사상이나 노장 사상은 점서가 아니라 유가란 철학, 노장이란 철학을 갖다가 정립하는데 주역적 논리를 많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유가 사상도 그렇고 노장 사상도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유가처럼 이게 뭐 유가란 이 글을 통해서 사상적 정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형태 중에 제가 지금까지 이 주역을 바라보는 관점은 수양론적 관점. 다시 말해서 이 사를 중점을 해서 어떻게 내 개인적인 수양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를 중심으로 해온 이 공부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건과 곤이란 천지가 만나가지고 기재, 미제로 끝나는 큰 파도 하나를 지금 현재 공부했는데 이게 주역이랑 갖고 있는 가장 큰 파도죠. 64개의 파도인데 이 파도가 계속 이어져 무궁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 속에는 작은 64개 파도 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파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삶 속에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점을 쳤을 때도 그 점사는 이 64개 중에 어느 하나가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 64개 이치가 이 순간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64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한 곳에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부란 것은 이러한 주역의 이치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 속에 내재하고 있는 사상적 관념을 어떻게 정립을 해서 내가 순간순간에 처하는 상황들에 따라서 이 주역적 이치를 대비시켜서 미래를 제대로 판단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주역 공부를 통해서 주역의 64개 384요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의 형태를 하나하나 대비시켜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직관과 희안을 얻어서 스스로 자기 삶의 미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택해서 마음에 맑게 하고 수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냐 하는 것이 주역이란 책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공부의 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사, 변, 상, 점 중에 주로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변화는 변화에 대응하는 거고, 사는 사상적인 거, 사상과 행동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역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제는 기재, 미재인데, 기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자, 이미 제자는 건널 제자, 이룰 제자입니다. 이미 다 건넜다. 도피아이란, 불교에서는 도피아이란 말씀입니다. 이 차 안에서, 삶의 차 안에서 피아냈어요.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가 바로 도피아이란 말하는데, 이 기재는 이 주역의 63개의 이치가 오면서 기재교에서는 모든 현상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했다. 왜? 근본부터 올라오면 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기재 속에 오면 그 다 내재하고 있는 모습들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미재는 뭐냐면, 근데 아직도 덜 건넜다, 아직도 덜 이뤄졌다고 해서 마지막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기재를 할 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기재는 수승화강이라 가지고 이 기재의 모습은 다루어온 모습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기재의 모습입니다. 이미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상태, 이룰 제자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기재의 상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기재의 모습이다. 우리가 소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유가철학이나 로장철학에서 유가나 로장의 도락해서 도는 형이상학적 높은 경지의 도도 물론 있지만도 일반적인 삶의 공부의 도는 현실에 펼쳐진 이 삶 속에서 내가 도를 깨닫고 도를 공부하는 거지, 현실한 삶을 벗어서 도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선생님 같이 유학 공부하면서 누이 느꼈고 노자, 장자를 공부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도는 바로 삶 이 순간에 펼쳐진 이 상태가 도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잘 사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이 도의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삶은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가 도인이 되는 거죠. 천명주의 성이고 솔성주의 도, 수도주의 그런 게 중용이 나오는데, 하늘이 명한 것이 삼라만상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 중에 각자 자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도니까, 그 다음 수도주의 교, 그 도를 계속 닦아 나가는 것이 공부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개성을 갖다가 그 돌아본다면 그 각자의 개성을 계속 닦아 나가는 것이 바로 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중용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용의 이야기는 중용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장 철학도 접목이 되고 유화 철학의 다른 경족도 다 접목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이 주역의 마지막에도 똑같이 기재의 모습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기재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끊임없이 이 수성, 이루어진 기재의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냐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바로
기제의 모습인데, 현상은 기제의 모습에서 이걸 어차피 기제니까 지금 내려가거든, 자꾸 이제 내려만 허물어지거든. 허물어지는데, 허물어지는 상태인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 수성인데, 그래서 기제께는 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걸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제께는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이냐, 그게 됐거든. 그러나, 그렇다 할지언정, 이 기제 속에는 미제가 내재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제 속에 미제가 있다는 거죠. 기제 속에. 기제 속에 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이 기제에서 이 미제로 내려가는데, 기제 성점인데, 이 기제가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정점이니까, 그게 세계니까. 그게 세계니까 극직반이야. 극직반. 그거에 대한 무조건 도르게. 이러니까 요 기제 속에 미제가 내재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또 뭐 기제가 되면 또 미제가 내재하고 있는 거고. 미제는 결국은 가면 기제가 되거든. 또 기제가 되면 또 미제라. 그러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기제, 미제의 파도처럼 흘러가는데 이것이 기제, 미제의 파도를 일으키는 에너지 원인만 이거 수화예요, 수화. 모든 생명은 수화로 사는 건데 그렇듯이 주역의 상정에서도 천지의 기운이 삼라만상의 변화를 일으킨 것도 29번의 중수, 강계, 30번째 중화, 리계가 수화로 끝납니다, 상경도. 그래서 천지의 기운이 삼라만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수화라는 거죠. 그런데 하경에도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 가정을 이끌는데 그 가정사가 이루어지는 인간사의 모습이 하경인데 그 하경도 인간사의 모습을 갖다 풀어낸 힘이 뭐냐면 이 수화의 기구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마지막 수화로 끝나는 거죠. 수화로. 그런데 수화로 끝나는데 오늘 미제는 기제는 이미 종업적 극이니까 극에서 이 미제로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주의 파동도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이 파동이 보면 터닝 포인트인데 기제는 터닝 포인트야 하나 터닝 포인트인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파동을 갖고 있다는 파동을. 이거는 거시 물리학자는 우주 물리학도 파동이 있고 미시 물리학, 양자 물리학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들인데 파동은 항상 터닝 포인트 거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역도 기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제에서 다시 미제로 내려오면서 이 기미가 계속 파도처럼 흘러간다는 게 이 주역의 무궁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면 수화라고 보는 거죠. 수화. 그러니까 오늘날 우주선을 쏘가지고 우주를 보내면 그 우주선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물이 존재, 물이. 빛과 물이 있으면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역이란 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는 현상계가 결국은 그 변화를 일으킨 원초적인 에너지는 결국은 수화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 수화가 이렇게 만났다가 지난번에 기제에서는 만나가 수화가 끌안고 뒹구는 모습을 갖다가 이제는 화수 또 떨어졌다가 만났다 하면서 수화의 기운 가지고 삼라만상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이 주역은 지금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본문 다음 또 설명하겠습니다. 전을 보겠습니다. 전은. 미제는 이거 지워야 되겠구나. 미제는 석계는 괴의 차례를 설명하는데 석계전에 물 띄우고 불과 띄우고 궁이라. 만물은 존재하는 만물들은 불가해. 할 수 없다는 거지. 무엇을? 궁은 끝나는 거예요. 궁할 수는 없다. 이게야.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아까 거시 물리학, 미시 물리학 같이 존재하는 것들은 거시 물리학적으로 우주는 미시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든지 존재하는 그 자체는 끝이 있으면은 폭발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란 것은, 불과 궁이야. 궁할 수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미제라. 그래서 미제로서 수지 받았다는 거야.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제에서 이 끝나면은 기제에서 이 끝났다면 다시 이것이 미제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요 미제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다시 또 가는 거죠. 또 기제에서 곧바로 이게 미제로 가는 거예요. 미제. 응? 미제가 시작되는 거죠. 기제는 한 세상이 끝났다면 미제는 또 새 세상이 여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거는 종이고 이거는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종시의 철학이라. 종시의 철학. 끊임없는 종시의 철학. 종중유시라. 종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이렇게. 기제가 끝나면 미제가 또 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미제는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서 죽 띄우고 무불 띄우고 이지 띄우고 이래. 아니구나 참. 그래서 수지 미지하여 종원이라 마친 것이다. 그냥. 주역을 종자는 주역에 마쳤다. 주역을 끝냈다 이 말이죠. 언자는 이 어차 또는 어시 대명사 있거든. 이것을 마쳤다는데 언 속에는 뭐냐면 주역이 돼요. 주역을 마쳤다 이 말이죠. 기제이면 이미 끝났다면은 물지 띄우고 궁이라. 만물들이 다 끝나버려. 물궁즉 띄우고 불변이야. 물이 끝나면은 이 세상에 변하는 거 없어. 변할 수 있는 게 없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즉 띄우고 무불 띄우고 이지 띄우고 이라. 그래서 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치야 이게. 만물들이 존재하는 우주 만물들이 이거는 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치야 이거는 계속 있느냐. 그래서 역자는 역이란 것은 변혁이 띄우고 불공이라.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궁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이 역의 이치나 우주 물리학적이야. 우주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오늘날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시작됐지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나고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상은 역의 이치 같이 존재하는 거죠.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 역은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여기에는 세 가지 큰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변역이 있고, 여기서 나왔대요. 변역. 그 다음에 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간이 있어. 여기는 세 가지 원리인데, 여기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죠. 약간이죠. 끊임없이 세상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이치, 원리,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불역이야. 오늘날 그 물리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했던 우주 물리학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하이젠베르크인가 이런 사람 중에 해가지고 양자 물리학인데, 보고 왔던 양자 물리학의 미세 물리학하고 우주 물리학하고 공식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거든요. 통합 원리라는 건데 뭐예요? 그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평생 연구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이 우주라는 건 거대 물리학이나 미시 물리학이나 뭔지 뭐지만 큰 원리의 틀이 있다고 생각, 그걸 갖다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와요. 거시 물리학과 미시 물리학 접목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안 나와, 해답이. 그러니까 우주는 뭔지 모르지만도 절대 불변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또 물리학자하고 창조론하고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 입장에서는 이 절대 불변하는 어떤 진리 같은 것이 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론 쪽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책하죠. 불에 가까운 생각이죠. 그럼 이간, 10월이자입니다. 이 변해가는 원리는 64개로 변해가듯이 이거는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 복잡한 것이 유심히 보면 쉽다는 거야. 아주 간소한 거야. 자, 어떻게? 해가 뜨니까 낮이고 해가 지니까 밤이 약이야. 봄이 오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세상의 변화의 현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 이간을 통해서 뭐냐? 명상하고 통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엄청나게 복잡해요. 뭐 21세기 다 하잖아요, 지금 문제. 더군다나 AI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니까. AI가 창조도 하니까. 시도 짓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다 하는 시대니까. 이런 시대에서 이거는 뭐냐면 사물, 복잡한 사물 내 손바닥에 올려놓듯이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왜? 이 복잡한 시기에 그 속에 늪처럼 빠져버리면 주변이 안 보여요. 그거 빠져가지고. 그 하나의 문제가 빠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자기 옳다고 맨날 싸우고 찌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을 갖다가 여기 있잖아요. 이 정상에서 이 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 게 바로 이간인 거예요. 이간. 사물 단순 명쾌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단순 명쾌할 수 본 눈이 어디서 나냐면 명상에 있다는 명상. 그 체인철 교수 말은 프레임이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 찢고 먹고 사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의식이 높아지면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의식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이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어제까지 미워했던 이웃이 정말 소중한 내 이웃이 되고, 어제까지 내가 그 짜증냈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사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올라가 전체 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찌고 먹고 사오는데 올라가서 보니 서울시가 조그마한 동네밖에 안 돼. 더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동네야. 이런 식으로 의식이 올라가면은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의 통섭적인 시야야 돼. 이게 바로 이간이에요. 이걸 통해서 바로 이 이간의 시야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간의 시야를. 이게 오늘날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왜? 맨날 찌고 먹고 사오는 세상이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역자는 변혁이 불국이라 이거 하면서 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뀌면서 변하고 바뀌어서 불궁, 궁하지 않은 무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 띄우고 기재지 띄우고 후에. 그러므로 기재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후에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미재지 띄우고 종이라. 미재로서 다시 여기서 시작한 미재로서 이게 기자고 이게 기자로서 받았는데 다시 여기서 미자로 미재로서 종은 언자는 대명사에 똑같죠. 지역을 맞췄다는 거예요. 종자는 지역을 끝마친 겁니다. 이 지역이 끝마친 거죠. 미재적 띄우고 미공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재라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무공이 남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미래가 무공하게 미래가 남아있는 거죠. 미래가. 그래서 미공이라 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궁적 띄우고 유 띄우고 생생지 띄우고 이라. 궁하지 않으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는 그 뜻이 있게 돼. 이게 바로 계사전에서 생생지위 역이라고 해요. 지역은 뭐냐면 역을 뭐라 하냐. 생생지위 역. 지역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그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바친 것이 역이란 거죠. 생생지위 역. 그리고 생생의 뜻이라. 위계 띄우고 이상 띄우고 감화하여 화재 띄우고 수상하니 화가 물 위에 있으니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불상 띄우고 위용이라. 서로가 수렴체가 되지 못해. 자, 화와 불은 서로가 뒤섞여야 되는데 물은 위에서 기재 때문에 물은 수는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화는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두 개가 합일이 돼야 돼. 합일. 그런데 이거는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날 미래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미제입니다. 내가 아직도 사랑을 못한 남자인데, 소년인데, 그러나 만나지 못한 한 여인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날 나는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미제의 여인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미제.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서로 떨어졌지만도 만날 기회가 있는 거죠. 서로 물불 떨어졌지만도 기제처럼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영위양이라. 그래서 서로
고의 띄우로 미제라. 그러므로 미제가 된다 했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의천 선생이 이 미제를 보고 설명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 괴사. 자, 미제는, 이 미제께는 형통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미제는 아까 강에서 강을 건너가는 중인데, 또, 이 보면 이 강이라면 미제는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중이에요. 건너고 있는 중인데 형통하다. 왜일까요? 왜? 아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건너서 피 안에 이룰 수 있는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문 앞에. 끝나면 이게 없는 건데, 종을 치면 없는 건데. 종이면 이게 없어지는데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런데 미제는 이 현재, 이 험한데, 이 험한 수가 화가 있는데 이게 하요고 상요인데 이 하요가 상요리 올라가는 중인데 이 미제는 이 새로운 세계가 열선, 새 세계가 열고 피 안에 가는 이기기 때문에 아주 섣불리 행동하기가 쉬운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경고진 겁니다. 자, 내가 어떤 그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사는데 처음 올라오니까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싶어가지고 막 나대는 경우요. 난 아까 사랑을 못한 남자 같으면, 초년 같으면, 어느 날 여인이 소녀가 많은 동네 같으면 그 소녀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열정이 막 오버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미래는 형통한데 그 미래를 향해서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미제께요. 새로운 세계가 좀 열리고 있는데, 미제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그 새로운 세계는 형통을 하지만도 그 형통한 세계를 위해서 닭을 다독거려서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경고를 준 게 소호 띄우고 흘제예요. 소호는 어린 여우는 아주 깨가 많고 이게 눈을 잡아 사람 검정 눈 잘 보는데 그 깨가 많고 눈치가 많은 여우가 쉽게 자기가 뛰어갈 수 있다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나대면 안 되니까 마치 이 작은 염소가 흘자는 거의 흘자 할 거 용감할 때 다 돼요. 거의 용기를 내서 물을 건너가는데 또는 용감하게 물을 건너가는데 건널졌다니까 수 띄우고 김이라 젖을 자입니다. 그 꼬리를 적셔버려서 여우란 놈은 물을 건너갈 때 꼬리를 들고 가는데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게 힘을 딸리기나 키가 죽어버리니까 물이 깊가 느껴지기나 물이 연못이 강이 너무 길어가지고 힘이 딸리면 힘이 없어 꼬리를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물이 깊다 하면 못 간다 해가지고 돌아온답니다. 못 간다 합니다. 그 이유는 소흘자여 유기미는 뭐냐면 이 어린 여우가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아직도 자기 논점이 안 쓰니까 쉽게 뛰어들었다가 쉽게 포기한 상태가 유기미. 영어가 뛰었다, 유기미. 그래서 무 띄우고 유리라. 안일무자, 유자는 바유자. 이론 바가 무 없다는 게 없을 무자. 그래서 이론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제계 전체는 뭐냐면 형통한데 이 형통함을 이루는 방법이 섣불리 나대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새로운 세상, 기제에서 끝났어요. 기제 끝나고 미제의 새 세상이 열리는데 이 새 세상을 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섣불리 나대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나가라는 것이 이 미제계의 큰 괴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제계는 수성의 원리라면 수성 이런 거 지키는 문제라면 이 미제계는 다시 말해서 창업의 문제겠죠. 창업. 그 당태종이 많이 썼던 말인데 수성은 기제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고 그 미제는 새로운 세계를 갖다가 얻는 게 창업의 문제. 창업은 서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제는 창업의 자세로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히 계획 잡아서 나가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알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알은 이 괴를 보고 난 다음에 철학적 논리로 정리한 겁니다. 단알. 자, 미제 띄우고 형은 미제가 형통한 것은 유 띄우고 특종이거든. 유는 이 유고를 말이에요. 유고. 유고의
유가 중을 넣어서, 중은 뭐냐면 주역에서 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요와 오요만이 중이에요. 그리고 유가 중을 얻었다는 것은 이요는 강인이니까, 양은 강인이고 음은 유니까 이 6, 5가 중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6, 5의 음이 중을 얻었는데 왜 형통하냐 이 말인데, 제일 처음에 주역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더니 어떤 게 있냐면, 주역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기운과 들어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운 중 하나가 이 양이라는 효와 음이라는 효입니다. 양이라는 효는 끊임없이 이렇게 확산하는 기운이 있어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양은. 음은 뭐냐면 수렴하는 게 가운데로. 남녀의 성교와 지금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렴하면 이게 중요해요. 수렴하면 뭐냐면 여기서 새 생명이 나온 겁니다. 음은 여기서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게 이렇게 양이. 음은 수렴하고 양은 확산시키는 거니까. 이 두 가지 기운 가지고 이 천하의 천지가 돌아가는 이체를 갖춘 것이 주역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6, 5는 뭐냐, 5가 왕이 자는데, 이 왕이면서 제왕이 자는데, 이 사람은 음인데, 바깥은 밝은 빛이거든, 빛나는 건데, 이 아래에 있는 이거 비라는데, 비요하고 이게 이제 응요인데, 응요와 비요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끌어들여가지고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기 때문에 유가 득중을 내가지고 그 득중을 통해서 새로운 미제 시대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미제 형님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6, 5가 갖고 온 음기로서 이룬다는 거예요. 음기. 수렴, 양기로 수렴해서 새로운 세상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소호 띄우고 글자는 미 띄우고 중칠이야. 자, 그러면은 어린 여우가 용감하게 강을 건너는 모습은 이거는 이 구이를 말하는 건데, 이 구이효를 말하는 건데, 구이효는 이게 양이에요, 양이고, 이 중은 아까 했지만 9, 5와 이게 6이 2호와 2구밖에 중이 없는데, 이 중에인데, 이 중에 있는 양은 이게 험한 가운데 있어요. 사이 양이 있는 거죠. 양은 뻗어나간다. 뻗어나가고 싶은데, 이 아래 위에 있는 음이 자꾸 차단을 시켜요. 못 뻗어나게. 그러니까, 이 중문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음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려는 것보다 이걸 갖다가 빠져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있어야 돼, 참을 인자예요. 참고 있으면은 저절로 이 양기가 음기한테 가마를 줘가지고 이해되면 그때는 구호를 만나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소허리는 중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 띄우고 김이 띄우고 무 띄우고 유리는 불 띄우고 속정이라. 자, 이 여우가 강을 건너다가 기제에서 미제로 향했는데, 이 미제인데 이 강을 건너다가 힘이 딸려서 또는 깊어가지고 가다가 꼬리를 물에 젖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로운 바가 아무것도 없어. 못 건너가니까. 그거는 이 여우가 불속정이라 끝을 이어서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역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 상황은, 기제가 끝나고 미제가 열린 이 시대는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를 기다리면서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전독에 넘어가 있습니다. 수 띄우고 부당 띄우고 위나 강유 띄우고 응야라.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 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입니다. 비록 위가 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리에 음이 있고 음자리에 양이 있고, 양자리에 음이 있고 음자리에 양이 있고, 양자리에 음이 있고 또 음자리에 양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달라요.
방향이 달라. 전부 달라. 그러니까 이 부당이야. 왜? 위가 전부 달라. 부당이는 음자리에 음이 있어야 되고 양자리에 양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뭐냐면 이것이 전부 다 강유가 응해요. 자, 1과 4가 응하고 2와 5가 응하고 3과 6이 응해. 전부 다 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은 서로 마음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맞추고 있는 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시기는 어렵지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우가 있는 거죠. 또는 참모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참모가. 그러니까 어렵지만도 충분히 미제 다음에 새로운 기제의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힘은 바로 위는 부당하지만도 강과 유가 서로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현재 하면서 그냥 정의천 선생의 전을 안 했는데 정의천의 전을 갖다 해보면 전부 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산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여기까지 제가 전을 끝내고 조금 있다가 곧 대상사와 소상사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전부 다 내용을 보면 단사의 내용이나 괴사의 내용을 보면 기제여서 미제로 향해서 기제로 하나 매듭이 되고 이 종이 되고 그 종족시라 그러면 새로운 종족시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미인데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일때는 끝냄없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나대지 말라는 것이 이 전체가 갖고 있는 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상사와 효사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경계사, 행동거지의 경계사를 하면서 점점 기제에서 미제로 향하는 기운이 점점 높아지는 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 네. 쉬니까 끝입니다.